1986년 8월 20일 오토바이를 타고 묘소 근처를 지나던 한 남자. 그는 길가에 죽어 있는 짐승을 발견하게 된다. What's this? Why are these here dead? 죽은 짐승을 뒤로 남자는 다시 가던 길을 떠났고 잠시 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Oh! Oh! 그것은 도로 곳곳에 쓰러져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축소판 카메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비교적 좋은 기후와 환경으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카메룬 산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1986년 8월 21일 평화롭던 카메룬에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카메룬 북서부 인근에서 주민들 1746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카메룬 당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자들의 사인이 질식이라는 것 외에 사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자 세계 이목이 카메룬에서 벌어진 대참사에 집중되었다. 곧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호품과 함께 카메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관들과 과학자를 포함한 조사단이 도착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The terrorism was perpetrated by rebel forces.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이 사고가 카메룬 반군에 의한 테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프리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분쟁과 기아에 시달려왔는데 특히 카메룬이 인접한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정부의 불만을 품은 반군에 의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을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던 반군이 의도적으로 독가스를 살포해 마을 사람들을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메룬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분쟁이나 반군도 없는 편이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반군에 의한 테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후 조사를 하던 조사단 소속 과학자 조지는 우연히 미제 사건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카메룬 지역에서 벌어진 또 다른 집단 사망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것은 2년 전 1984년 8월 15일 카메룬 북서부의 마을에서 가축을 포함한 야생 동물들이 알 수 없는 떼죽음을 당하고 그와 동시에 37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다. 이 기록을 살펴보던 그는 두 사고의 유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84년에 벌어진 사고의 시신에서도 타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 역시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였다. 당시 카메룬 당국의 지시하에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유독 가스에 의한 질식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이 나돌았을 뿐 그 어느 누구도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건의 유사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사고 시기가 8월의 한밤중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카메룬의 8월은 우기 중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한다. 두 번째는 사고 발생 지역이 모두 카메룬 산과 인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조지와 과학자들은 두 사고 모두 큰 호수를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84년에 사고가 일어난 마을 근처에는 모노운호가 있었고 86년의 사고도 니오스호라는 호수 근처에서 벌어졌다. 조지와 과학자들은 두 사고의 공통점을 분석해 이 집단 질식 사망 사고에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였죠. 조지는 마을에 떠도는 이야기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을 호수에 얽힌 저주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83년 니오스호 근방 한 마을의 족장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 하나를 남겼는데 그 유언은 자신이 죽은 뒤 그가 갖고 있는 소 중 가장 잘생기고 살찐 놈을 골라 마을의 호수로 떨어뜨리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 같은 유언을 남긴 것이 그 호수에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살고 있고 혼령과 함께 물을 다스리는 물의 여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족장의 가족이 그의 유언을 무시한 채 들어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분노한 물의 여신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사고에 관한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지와 그의 동료는 1986년 사고 생존자 요셉 니쿠와인을 만나게 된다.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happened on that day? I was taking my daughter to bed that night. 딸의 잠자리를 봐주던 요셉은 그날따라 딸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요셉이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순간 호수 근처에서 우르릉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밖으로 호수를 바라본 요셉은 호수에서 짙은 안개가 퍼져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가득 끔찍한 냄새가 차오르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기 시작했고 요셉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자신의 친구가 찾아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요셉은 사고 후 그의 몸에 알 수 없는 화상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이런 요셉의 증언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저주가 사실이었다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조지와 과학자들은 떠도는 저주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호수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All the disasters have begun from the lake. The casualty of suffocation was caused by the carbon dioxide coming from the lake. 조지는 카메룬 주민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메룬 비극의 원인을 호수 밑바닥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라고 지적했다. 조지와 동료들이 니오스호 주변 퇴적물 속의 요기체를 분석한 결과 천년에 한 번 주기로 림닉 분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림닉 분출은 호수 바닥에 오랜 시간 수압과 지형 때문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화산 활동 등의 이유로 집안이 틀어지는 순간에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집단 질식 사건이 발생한 두 지역은 카메룬 산맥의 화산지대로 모노운호와 니오스호는 휴화산의 분화구였던 것이다. 즉 마그마에서 나온 가스가 호수 바닥에 압력이 꽉 찬 상태로 들어있었는데 호수 바닥의 작은 균열로 가스가 폭발해버리고 말았고 호수의 폭발로 인해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마을로 퍼져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취 상태로 잠들어 죽게 되거나 생존자의 몸에 화상과 같은 수포를 남긴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조사를 통해
묘소와 같은 분화구 호수 밑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큰 저장소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림닉 분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카메룬 정부와 서구 과학자들이 파이프를 설치해놓고 바닥에 가스를 빼내고 있지만 완벽한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치명적 가스를 방출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카메룬의 비극을 만들어낸 호수.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을 죽음의 호수라 부르고 있다.